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 전반부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회차 문제도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이 혼합되어 있겠죠. 그 내용들을 대표성 있는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가 더 사회사업보다 광의 의미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게 한 줄로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로로 보는 것보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론을 이제 공부하니까 소셜워크이라는 사회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옳은 겁니다. 바람직한 인간지향적, 클라이언트, 인간지향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대상이냐? 아닙니다. 개별적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 사전적이냐? 아닙니다. 예방적, 사전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은 사회복지고 사후치료가 사회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 치료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후적, 치료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거, 아무래도 이제 사전 예방이 더 적극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후 치료가 더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복지사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번아웃, 즉 소진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는 이상적이 아니죠. 실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은 소셜워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제도와 정책적이 아니죠. 사회복지가 제도 정책의 의미가 많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바로 제도 정책이니까 이게 아니고 바로 실천이기 때문에 지식적이면서 기술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옳은 것 찾기였어요, 여러분. 답은 1번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회사업의 특징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개별적이다 사회사업, 그 다음에 사후치료적이다 사회사업, 실천적이다 사회사업, 지식적 기술적이다 사회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쪽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사전예방적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이상적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제도정책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답은 옳은 내용이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상당히 거시적이죠. 바람직한 사회, 환경지향적인 목적이 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특성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번 문제 별표. 사회복지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의 특성이 우리 이제 전공서적에 보면 앞부분에 되게 나오는데요.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입니다.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적 성격이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회문제 해결을 사회복지의 기능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창출해내고 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실천, 지향적인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을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한다라고 해요. 욕구도 현상이고 사회문제도 현상이에요. 거기에 적용하는 실천지향적인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상사회사업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이익을, 대상자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양극단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양극단의 가치에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에 장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거죠.
두 양극단의 가치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 건데 그 장점들을 절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오답 노트를 가름하면 되겠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한다 했고, 복잡한 인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우리가 이제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순수과학하고 좀 틀리죠. 응용과학은 말씀드린 대로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쓰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인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종의 응용과학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회과학은 다학문적 성격이 있다. 사회과학은 실천지향적 학문이다. 사회과학은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은 양극단의 가치가 있을 때 하나를 제끼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절충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COS와 인보관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도 나오고 사회복지 정책론에도 출제되는 영역이라서 중복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선조직협회를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하고, 자, 인보관 운동이 있는데요. 자, 여기 두 가지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을 볼까요? 사회 문제 근원이 어디에 있다?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보 성향이에요. 이쪽은 보수 성향이고, 따라서 이데올로기,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바로 자유주의, 급진주의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자유주의가 바로 이제 진보적인 자유주의를 말해요.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뉴 리버럴리즘이라 하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접근 방법을 보니까 빈민과 거주, 인봉한 운동의 3R 중에 하나, 레지던스,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다. 왜요? 사회 환경에서 문제 원인을 찾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조정의 역점을 두고 사적 자선사업 간의 협조. 자, 여기 있는 부분은요. 여기 있는 부분은 바로 COS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COS예요. COS는 서비스의 조정, 중복을 조정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바로 COS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까요? 서비스 자체 제공에 역점을 두었고 잠재 능력을 발휘토록 교육을 강조했다. 자,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고 직접 빈민가에 가서 빈민들과 거주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9호 보세요. 사회 환경에 문제가 있다. 사회 질서에 비판을 가했다. 사회 개혁적인 요소가 있죠. 영어로 리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사회 유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회를 개혁하는 것보다 이거는 개인의 속성에서 문제 원인을 찾았어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렸다고요. 그러니 사회는 유지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고 사회 진화론이 COS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죠. 적자 생존의 원리. 자,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빈곤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COS가 돕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시켰죠. 자, 빈민의 개혁. 빈민의 개혁입니다. 개인의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면을 수정하는 거 COS. 사회유지적 COS. 자, 옳지 않은 내용 찾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 하나로 COS와 인보관 운동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 보기 내용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실천의 목적 문제인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 향상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개인 및 환경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 네,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회정책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가들에 의해서 정책이 더욱더 향상되는 거예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뭐한다? 개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쓴다면 기관의 효율적 운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효율적, 효과적 운영,
이런 것들이 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1982년에 제정되었다라고 했고 옳은 것 찾기입니다. 5번 문제 별표.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가로 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미흡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련생이나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저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나요? 공유해야 합니다. 자, 틀렸고요. 사회복지사는 긴급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입니다.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될 경우 가능한 거리를 두어요? 자신의 의뢰인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요? 아닙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의뢰인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라. 예,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1회차 후반부에 있었는데요. 자,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라. 맞고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 시군구에 보고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니에요. 시군구도 없어요. 윤리강령에는 시군구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 실천의 질적인 양상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옳지 않은 것이 4개 있었고요. 옳은 내용은 4번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셀리베이가 소개한, 셀리베이 하면 강점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6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외 질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던 상황, 변화 질문, 클라이언트에게 변화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의한 거니까 강점을 찾아야 되겠죠. 생존 질문, 마찬가지 생존과 연관성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는 겁니다. 훈습 어디서 보셨어요?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정신분석 모델은 강점 관점이 아니라 대표적인 병리 관점이에요. 병리 관점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게 정신분석 모델이고 여기에서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따라서 훈습 질문은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능성 질문. 우리가 이제 강점 관점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의미 질문이나 장래 질문이나 지지 질문이나 존중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셀리베이가 소개한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해 유용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실천 개입을 하는 경우 목표 진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7번 문제 별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측정 가능하게 해라. 명확하게 해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측정 가능하게 그 말은 수량화하라는 겁니다. 수량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숫자가 들어있는 것은 목표 설정을 어느 정도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절을 못하는 친구에게 아니라고 말한다. 자,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자, 아니라고 말해라. 이것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비만인 경우 6개월 동안에 몸무게를 5kg 감량한다. 측정 가능 맞습니다. 국어시험 점수가 60점인 경우 다음 달 국어시험 점수를 5점 올린다. 측정 가능 맞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 책임감 있게 매사에 완벽한 학생이 된다. 이거는 추상적이죠. 수량화되지도 않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 설정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일어났다면 그 후에는 이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면 하루에 30분씩 운동한다. 네, 수량화 측정 가능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